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3월 29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도는요, 레버리지 40%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오늘 좀 밀리나 했는데, 주도 생각에는요, 아닌 것 같았어요. 어제 야간 선물 시장, 항생, 미국장이 열렸을 때, 미국이 좀 주춤주춤 움직일 때도 항생은요, 끊임없이 올라갔고, 특히 어제 알리바바가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항생에 뭐가 있다. 했는데, 일단은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항생이 현재 대략 2%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죠? 오늘, 잠깐만. 항생. 항생 차트가 이렇게 이뻤나? 아까 전에 뭘 본 거였죠? 이걸 봤군요. 이거 맞네. 그래요. 이게 이제 항생 야간 차트거든요. 어제 항생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29일 10시. 오늘 29일이잖아요. 그죠? 29일, 28일. 28일 2시, 3시, 4시, 5시. 자, 28일. 여기가 어제 장 마감한 거예요. 항생장 마감 5시에. 그러고 나서 야간 시장에 쭉 올라간 거예요. 그죠? 항생이 뭐가 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10%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다. 어제 미국 장에서. 그죠? 오늘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그렇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항생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죠? 그리고 어제 미국 장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죠? 어제 미국 장 한번 볼까요? 제가 미국 장 볼 때 다른 거 볼 필요 없다 그랬죠. 다우하고 러셀 2000만 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봉으로 볼게요. 안 빠졌어요. 다우 안 빠졌어요. 그죠? 안 빠졌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걱정되는 게 음봉이 이렇게 쭉 나올까봐 걱정되는 거고, 다른 모든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많이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러셀 2000 괜찮죠? 그죠? 그리고 러셀 2000 5분봉이 참 웃기더라고. 막판에 이렇게 쭉 뺀 거예요.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요것도 이제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야, 모르는 악재가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는 악재가 있나? 근데 왜 빠질 때 다우도 안 빠지고, 그죠? 나스닥 안 빠졌죠? 그 다음에 S&P 500 안 빠졌죠? 마지막에 다우 안 빠졌죠? 러셀만 빠진 거예요. 야, 저거 그러면 그냥 돈 벌었으니까 정리한다고 정리하는데 서로 팔고 하다가 그냥 많이 빠진 거, 의미 없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다시 일봉을 봐가지고, 자, 다우 괜찮아요. 러셀 2000 괜찮아요. 어제 그 장 막판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그러면 더 괜찮을 뻔했어요. 그리고 S&P 500 괜찮아요. 음봉 나오고 그랬는데도 괜찮아. 나스닥 어저께 0.45% 빠졌거든요. 그리고 5분봉 보면요, 막판에 쭉 말아 올리는 이 힘, 이것도 굉장히 대단했고요. 그죠? 이거 아니었으면 한 1% 가까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죠? 0.6, 0.45, 대략 1%, 여기가 마이너스 1% 정도 되는, 요 위치거든요. 그 정도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지금 미국 차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이제 나스닥이에요. 이 정도까지 버텨줬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못 버티는 게 S&P 500. 아니, 러셀 2000. 헷갈려. 러셀 2000. 이거 음봉 나와가지고 전적 깬다 그러면 위험하다 그랬죠. 그죠? 이게 계속 안 나오고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방어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장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 않은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아시아 증시가 다 좋았거든요. 증시 열리면서 호주 괜찮았어요. 호주 괜찮았어요. 그죠? 니케이 많이 올랐어요. 시작과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호주도 그렇고. 얘네들 괜찮았어. 근데 우리만 빠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빠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봤죠. 근데 진짜 잘못해가지고 페이크에 당할 뻔했어요. 페이크에 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주돈이 그동안의 경력을 가지고 잘 안 갔지만 이건 아니다. 얘네들 지금 페이크 치는 거다. 제가 간파를 했죠. 그게 바로 시간이었어요. 처음에 장 시작하면서 현물을 쭉 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감하게 빼지는 않는데 우리가 그 전에 봐왔던, 그죠? 전 거래일, 그러니까 한 일주일, 보름, 이때보다는, 일주일, 한 5거래일 전보다는
매도세가 굉장히 거센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11시 30분에 1000개가 나오고 쭉 나오니까 야, 여지까지 이런 매도세가 없었잖아요. 그죠? 매도세 센데 괜찮은데 근데 금융투자 그냥 플러스로 바로 세워버렸거든요. 제가 선물 가지고 요 금융투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요 그냥 나오더라고요. 금융투자 만들면서 왜 이걸 빼지? 주가를 빼려고 그러면 금융투자도 같이 빼야 되는데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금융투자 이거 땡겨 올리면서 선물이 빠지는 거예요. 선물이 시작하면서 와리가리 언제 빼시는 보세요. 자, 1000개 2000개 막 나올 때 있죠. 이게 언제예요? 항생 열리고 나서 빼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저녁에 항생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오늘 항생은 빠지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항생 장 열리자마자 갑자기 빼는 거예요. 야, 이상하죠. 그죠? 이게 만약에 장 초반에 나왔다 그러면요, 주돈 오늘 정리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꾸 이제 댓글에 와리가리 한다 그래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제 스타일이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댓글 생각하니까 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장 시작한 게 아니라 희한하게 항생장 열리고 나서 갑자기 막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항생장이 갭상승을 했다가 빠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빠졌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꾸준히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 밀려라. 밀리면 밀릴수록 나한테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나는 더 사야지. 그래서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과감하게 매집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주돈도 아직까지는 레버리지보다는 아직까지도 이 고버스 미련을 못 버리고 있거든요. 그죠? 아직까지 그 산지한 악재들 맨날 유튜브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그러는데, 근데 또 이면에는 주돈이 또 느끼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저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벌써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모르는 사실이 튀어나와가지고 뒤통수 한테 딱 때려야지 깜짝 놀래가지고 밑으로 다이빙을 하는데, 알고 있는 거를 계속 떠드니까 이제는 신물이나 은행, 상업부동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몇 번 계속 언론에서 우려먹는 거야. 야, 이거 말고 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진짜 상업용 부동산이 깨지든지 은행 하나 깨지든지. 오늘 약간 깜짝 놀란 게 SK 자금이 조금 마르고 있다, 이런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심각한데, 대기업 얘기가 나온다고, 대기업 작업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요것도 심각해질 수 있는데 요거 한번 나중에 문제 생기겠는데, 요렇게 약간 한계를 느낄 정도의 뉴스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꾸준히 빠졌어요. 그래, 빠져라. 얼마까지 빠질까? 근데 어저께 8,000개 매집했죠. 그러면 8,000개까지는 버틸려고 그랬어요, 오늘.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매수를 걸어놨어요, 밑으로. 0.5 마이너스 0.5에 걸고 마이너스 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이상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다 걸어놨더니 이 위에서만 요것만 딱 거래가 되더라고요. 요 밑에는 거래가 안 되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팔아대는데 밀리질 않아요. 근데 그 밀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죠? 금융투자에서 돈이 들어오고 투심이 엄청 나잖아요. 그죠? 금융투자에서 다 어디다가 쏟아붓겠어요? 2차전지, 반도체, 그동안에 테마 분위기 나오는 거. 그리고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그 여행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카니발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야, 여행 관련주 괜찮겠다 했더니 웬걸 끝나고 나니까 쭉 올라가고. 그죠? 그랬다. 그러면서 오후에 들어가지고 다시 선물을 싹 말면서 종가에는 5,000개까지 올라갔다는 게 3,700개. 그죠? 그리고 코스피는 종가에 이건데? 1,400개 있던 거 동시가에 싸그리 팔아버렸네요. 그러면서 금융투자에서 3,000개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기관이 1,300개. 요거 빼면 되죠? 1,300개. 그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외국인들 선물하고 현물 보시면서 선물 볼 때 이걸 보시라고 했잖아요. 미니콜, 미니풋. 요게 장 시작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콜을 사들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금융투자 플러스. 그죠? 금융투자 빨간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풋을 판다? 그죠? 시작하면서 풋 팔죠. 풋을 판다? 그러면 금융투자 플러스. 외국인들 팔고 금융투자에서 사들인다? 야, 얘들 이상한데? 10시 30분에 갑자기 선물을 매도를 친다? 주가를 뺀다? 야, 이거 페이크인데? 이 새끼들 지금 뭐라는 거지?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는 견조했어요. 일본 증시가 저렇게 많이 올라간지 제가 지금 봤네요. 일본 증시가 저렇게 많이 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5분 봉합, 어유, 야, 봉이 쭉 써버렸네. 그죠? 장 시작할 때 그렇게 세질 않았거든요. 29일. 9시, 여긴데. 그죠?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았어요. 장 시작하면서. 우리하고 거진, 우리도 장 시작하면서 거진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일본도 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청 땡겼네. 일본은 확인을 제가 못했어요. 인제 확인했네.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외부인들의 행태가 다 매도가 나왔는데 저게 진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한 매도 생각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항생이 만약에 저렇게 어제 저녁 때부터 저렇게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도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될지 고민을 했겠죠. 근데 항생이 버티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증시도 그렇게 빠지지 않는데 우리 증시만 굳이 뺄 이유도 없고 그죠? 그리고 항생이 올랐는데 선물 가지고 희한하게 뺀다고? 이상하죠. 그러면서 오늘 종가 딱 끝나고 나서 차트를 한번 스캘핑을 차트를 한번 딱 봤더니 이제는 야 이거는 여기서 곧버스라고 아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죠? 쭈구리 상단 다 왔죠. 그죠? 조정 다 받았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조정 다 받은 거예요. 이거 다 꺾여 올라가잖아. 얘 다 꺾여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어디서 이게 나오냐면 샛별이에요. 제가 샛별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샛별에서 나오거든요. 한참 꺾이고 나서 샛별 떠요. 한참 꺾이고 나서 샛별 뜨잖아요. 그죠? zet별 뜨면 내려가고 샛별 뜨면 올라가고 샛별 뜨면 내려가고 샛별 뜨면 올라가고 횡보일 수도 있죠. 횡보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모레 아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아니 조만간에 몇 거리일 안에 내일이 목요일이죠. 목금 월요일에는 샛별 뜰 것 같아요. 하나라도 뜰 것 같아. 여기 샛별. 그죠? 샛별 뜬다 그러면 일단은 하방보다는 상방. 하방은 없고 상방 아니면 횡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레버리지지. 그죠? 오늘 이게 다 이게 만들어지더라고. 근데 우리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항생도 똑같아요. 항생 보세요. 여기까지 걱정한 게 그거였잖아요.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렇게 맞고 21선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21선 맞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땡겨버리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래량에 엄청난 파워로. 10시 30분 몇 프로 갭 띄우면서 떨어졌을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 지금 그 선물이 마이너스가 나왔나? 선물을 매도를 쳤나? 3.77%. 뭐야? 윗꼬리가 없는 거죠? 잠깐만, 이게 뭐야? 윗꼬리가 있는 거 없는 거? 윗꼬리 없죠? 3.77. 야, 이거 4%짜리 떴다가 밀려 내려왔네요. 이것도 내일이 궁금해지네. 그죠? 내일 또 어떤 모양이 될지. 내일 다시 올라간다가,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진바닥이죠. 그죠? 이거는 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선물을 매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저께 되게 셌거든요. 그랬다. 그러면 항생, 좋잖아요. 그죠? 상황이 다 바뀌었어. 그죠? 그러면서 얘만 좋아요? 미국도 한번 볼까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덜렁덜렁 위험해졌다가 견고해지네? 차차 견고해지네? 막 이런 거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질 수도 있겠지.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거 떨어질 때는 여기 이거 상승했을 때, 이거 떨어졌을 때, 이제 뉴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누르는 압력, 어떠한 뉴스, 부담, 투심, 약화. 근데 지금은 투심이 엄청 강해지면서 그동안에 금융위기라든지 뭐 상업용 부동산 위기, 뭐 도이치방크, CS, 그죠? SBB 이런 악재들을 벌써 다 먹고 수렴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악재가 나와야 돼요, 여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방송이 계속 그 되풀이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은행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새로운 은행이 또 끄집어 와야 된다니까. 악재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죠? 그러면 그런 게 나오기 전에는 기존 거 가지고는 떨구기가 힘든 거죠. 아니면 하다못해 다시 파월이 금리 인상해요. 나는 진짜 쇼킹한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다시 떨어지는 거지. 지금은 상승세예요. 제가 그랬죠. 뉴스가 없으면 슬금슬금 희한하게 올라가는 그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그러면서 나스닥 더 좋죠. 얘 조만간에 오늘
오늘 만약에 양복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진짜 얘도 뭐 오늘 뭐 1%, 2%짜리 양복 나와버리면 이제 전고까지 가는 거야. 이거 뚫고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힘이. 그죠? 러셀 2000. 아유, 얘만 바닥이야. 얘 빨리 올라와야지. 그죠? 그러니까 얘하고 다우가 가장 큰 문제지. 나머지는 지금, 다 그 악재 속에서도 우상향하고 있고, 언제 저망치 올라갔는지 모를 정도로 우상향하고 있고, 뭐 댓글에, 돈은 언제 버냐? 그래요. 맞아. 돈을 언제 벌어요? 일이 있다고 와리가리 해가지고 언제 벌겠습니까? 그죠? 근데 벌써 이만치 올라왔어.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있었으면요. 이게 몇 프로짜리야? 3.4%, 대략 7%. 그죠? 고포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7%짜리 상승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와리가리를 안 하냐고. 여기서. 이거 와리가리를 해가지고 이 회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를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한 군데만 매몰돼 있다? 레버리지나 고버스에 매몰돼 있고 나는 무조건 고버스 사야 돼. 고버스 100%야. 지금은 괜찮아. 그런 분들은 여기서 샀으면 괜찮지. 이런 어중간한 데서 이런 데서 사가지고 고버스 나 존버할래 그러면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와리가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개인의 노하우니까 저를 따라 하신다고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 돈 벌었는지 안 벌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댓글을, 저런 재미난 댓글도 좋지만, 좀 뉴스라든지 지금 뭐가 중요한지 뭐 유튜브 보면서, 뭐 이런 거 괜찮았다. 이런 것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원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 올라와. 안 올라와. 여러분들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같은 이 주식쟁이끼리. 그렇다. 그리고 저 유럽도 한번 볼게요. 유럽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요렇게 봤을 때도 요 음봉 요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여기서 해결해 버렸죠. 그다음 또 음봉 나왔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거 해결 안 되면 떨어지는 건데. 그죠? 그러면서 시간이 가니까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죠? 해결돼 버렸잖아. 21선 넘어가지고 뚫어 올리면서 해결을 해버렸잖아요. 21선 맞나? 지워버리고. 그죠? 21선 뚫어버리면서. 그죠? 해결돼 버렸잖아요. 이거에 준하는 지금 이거 음봉이 나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밑으로 빠지지 않어. 그렇다. 지금 상황이. 근데 오늘 또 양봉이 나오고, 얘는 또 21선 위에 아예 안착을 해버렸으니까 다시. 제가 그래가지고, 유로스톡스 50, 요 고버스를 사야 된다. ETN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안 산 이유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은 안 사. 왜? 얘는 사가지고 와리가리를 할 수 없고, 얘네들이 도대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외국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차트만 보고 지금 뉴스만 가지고 사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사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전저 뚫을 때. 이때 사는 거죠. 그죠?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다시 떨어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떨어질 수 있고, 내일 모레, 다음 주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는요,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와가지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하는 그 시간, 주식을 하는 때는요, 위로든 아래로든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아무리 호재가 많이 나와도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와도 주식이 폭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가 그만큼 힘든 거고.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다 봤더니 괜찮아요. 오늘 장은 다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다 괜찮아.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위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차트가 위험한 거 하나 없고 좋은 것도 하나도 없어. 다 주의야. 근데 얘가 지금 안 좋은 쪽에서 좋은 쪽으로 흘러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그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없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고버스 지금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죠? 왜?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박스를 좀 작게 만든다 그러면 그죠? 상단 다 왔잖아.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그죠?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장이? 근데 오늘 몇 가지 힌트를 줬잖아요. 그죠? 이거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동안에 정체돼 있던 거 2차 전지. 그죠? 다시 1등으로 섰어요. 야, 2차 전지. 저는 2차 전지 꼬꾸라질 줄 알고 코스닥 고버스 살까 해가지고 그거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기회만 보고 있어.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 어디지? 이거 코스닥. 코스닥. 아닌데 내 코스닥 150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죠? 코스닥 150. 그죠? 이때까지만 해도 야 2차 전지 주저앉으면 많이 빠질 것 같다.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사는 거예요. 살아나. 슬금슬금 살아나요. 그죠? 그러면서 전고를 뚫게 생겼어. 그죠? 그죠? 보일뱅 상단까지 올라오고 전고 뚫게 생겼죠? 이렇게 크게 보면. 근데 못 사요. 못 갈 것 같아. 2차 전지 저거 또 올라간다고? 진짜 그게 말이 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이 양봉 누가 만들었어요? 2차 전지가 만들었잖아요. 2차 전지가. 저는 2차 전지 다음으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게 될 줄 알았거든요. 이거 꾸준히 보고 바이오 너무 싸니까 바이오도 좀 투자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 여행 레저 오늘 쭉 쏴버렸죠. 야 이거 오늘 내가 살려고 아침에 이거 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순식간에 플러스 1% 되고 또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플러스 2% 되고 한 5분 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디가 시작이야? 29일 9시 그죠? 조금 있으니까 갑자기 푹 올라가 버리고 푹 이거 다 올라간 게 10시 15분 10시 15분에 여기까지 다 올라간 거예요. 1시간 동안 이거 다 올라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못 샀습니다. 올라가는 거 하다가 다 날려버렸다. 그죠? 여행 관련주 반도체 일봉으로 봐야죠. 반도체 많이 쌌다 많이 올라간다 하는데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안 꺾이는 거예요. 이거 지금 테마 확실히 잡힌 거거든요. 2차 전지 내일부터 또 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요. 맥이 엄청 들어오잖아요. 1등이에요 1등.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미친 듯이 사드립니다. 미친 듯이 사드려요. 그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한 곳에 매몰된다든지 한 가지 생각에 그냥 고집을 피운다든지 그것도 방법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만약에 3,300포인트에서 곧버스를 사신 분은 지금 돈 많이 버셨죠. 근데 만약에 그게 거꾸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요, 상상 못해요. 그게 예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어떤 분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분이, 쉽게 해가지고, 코로나가 언제죠? 코로나 때?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로나 때, 팬덤이 폭등할 때요.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 중인 거예요. 여기서 곧버스를 사시는 거야. 곧버스를. 저도 이때는 곧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외국인들 움직임 그다음에 이 투자 패턴이 그때그때 바뀌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외국인들 따라가야 되고 어느 순간에 기관화 장사에서 기관 따라가야 되고 어떤 상태에서는요. 개미들이 아주 미쳐 날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미들 따라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별로 그렇게 손실을 많이 안 보고 오히려 수익이 굉장히 컸죠. 특히 11월 1일 딱 되면서 이거 날아갈 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 그때는 뭐 진짜 이때 올라갔을 때 곧버스를 사시는 거예요. 괜찮았지.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지금 유튜브 방송 안 하시는데 기억이 나요. 계속 올라가시는 거예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 근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괜찮아요. 지금 상황이. 이때 나오는 뉴스는 폭락 뉴스예요. 다시 폭락. 진짜 1000포인트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질 않고 봉쇄가 되고 그죠? 거리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영업이익은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 망해 나가고 그죠?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이때 이렇게 곧버스 투자하신 분들은 거진 처음 주식하시는 분들이에요. 레버리지 곧버스 있고 주가가 빠지는 것만 생각해서 곧버스를 사고 존버를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뭐가 있어요? 이 밑에 떠받치고 있는 거, 주가 떨어지지 못하게 떠받치고 있는 거, 돈이 있었잖아요. 주식은 돈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금리지. 그죠? 금리 낮추니까 돈이 풀리면서 이 밑에 다 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이때 계셨던 분이 계속 곧버스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방송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그분이 8천만 원 정도 그 곧버스에 투자하셨어요. 8천만 원. 나중에 다 넣어가지고 거진 뭐 15% 정도 남기고 마지막 방송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누가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때는 오케이. 이때 제대로 레버리지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예 힘들죠. 그죠? 그러면 차트 보고 상단에 붙어 버렸으니까 레버리지 따라가는데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레버리지 100%를 때려 넣을 수가 있냐고요. 순간순간 넣을 수 있어도 100% 때려 넣고 이거 타고 못 올라가죠. 어느 순간에 빠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때 생각보다 이런 등락폭이 굉장히 큰 봉이에요, 이게. 하루에 2%, 3%짜리 봉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나오도 돼요. 그렇다 그러면 레버리지 곧버스로 하루에 5% 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억 투자하면요, 하루에 500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어떻게 100%를 넣어요? 저도 100%못 넣었어요. 10%, 20%, 어떨 때는 50%, 어떨 때는 100%. 그래서 비중 조절하면서 계속 비중 조절하면서 나왔지. 그죠? 근데 어느 때 확신이 섰냐? 이때죠. 이때. 요거 박스권 뚫고 나갈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박스권 뚫고 나갈 때 이때 그동안에 주구장창 팔던 여기 외인들이 계속 팔았거든요. 여기 쭉 사들이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쭉쭉쭉쭉쭉. 이때. 오케이, 땡큐. 그러면서 여기서 개미들 붙어가지고 쭉 땡겨 올리고. 그죠?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날 팔았어요. 이날 점심 먹는데 12시 그 뉴스에 삼성전자 9만 원 뚫었다고. 9만 전자라 그 뉴스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9만 전자라 그랬어요. 9만 전자 사상 최고치 그거 보고 나서 야, 난 뉴스? 그럼 메인 뉴스에 몇 번씩 나오긴 했는데 대낮에 12시 뉴스에 밥을 먹는데 야, 이거 고점이네. 이때 진짜 정리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때는. 근데 이거 정리하면서 엄청나게 수익도 크고 액수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희한하게 담담하더라고요. 담담해요. 희한하게 담담했어. 왜 그러냐면 엄청나게 먹었잖아. 이 세상이 다 내 거야. 이거 진짜 생으로 100% 넣어가지고요. 100%가 아니야. 100% 플러스 알파예요. 제가 이때 애들이 외국에 나가 있었거든요. 애들 유학 자금까지 다 넣었으니까. 이거 이때 생으로 내가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먹으니까 뭐 하루 오늘 하한가 쳐도 내가 그동안에 번 돈이 얼마인데 막 이게 있어가지고 진짜 담담해지더라고. 담담해져. 진짜로. 그러면서 여기서 좀 많이 털렸죠. 이제 머리가 커진 거야.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냥 막 해가지고 여기서 좀 털리고. 아유, 마음 아파. 이때 털린 건 마음 아파. 예, 냉정했어야 되는데. 이거 냉정하지 못해지더라고요. 그게 경험이고, 이제 투자에 대한 노하우고 그런 거죠. 그죠? 근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들어왔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죠? 지금 상황이 꼭 곧버스다, 레버리지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뉴스는 다 악재야. 오케이, 인정. 그죠? 차트는 희한하게 상승을 해. 오케이, 인정. 그죠?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따라가자 그랬어. 오케이, 인정.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차라리 아무것도 투자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죠? 곧버스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장기적으로는 곧버스가 맞는데, 지금 차트라든지, 지금 나오는 뉴스라든지, 뉴스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는 상승할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투심이 엄청 세잖아.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오늘 그 개미들 엄청나게 투자해 됐죠. 그죠? 돈이 지금 사방팔방에 날라댕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댓글 이런 거 이거 내가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조금 뭐 이렇게 유익한 뉴스라든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어떠한 그런 것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본인은 나는 지금 곧버스를 투자했는데 그러면 한 세 가지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뭐 지금 뉴스가 어떻고 은행이 어떻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차트가 어떻고 해가지고 적어도 세 가지 이유는 내가 곧버스를 산 이유, 레버리지를 산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내가 레버리지를 투자한 이유, 이런 거를 자기의 투자 방향이라든지 투자 어떤 아이디어 이런 거를 좀 달아주셔야지. 뭐 여기 이분 나 저 주돈 반대로 해가지고 잘 따고 있었대요. 그렇죠? 주돈 반꿀입니다. 그래 땡큐.
그죠? 땡큐. 이렇게 해서 돈 버시면 좋은데, 이거 굳이 왜 글을 쓰시냐고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죠? 그리고 솔직히 저 반대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저하고 반대되는 성향으로 투자를 했더니 돈을 벌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곧버스 했을 때 이번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레버리지를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고 지금 나오는 뉴스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댓글을 다셨으면 왕 거친 팔도 진짜 따봉인데 안 따봉. 그렇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주식을 돈 벌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돈이라는 게 사실 벌기도 힘들고, 그죠?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거를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거는요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푼돈, 작은 아이디어,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는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수익하고 손실이 있잖아요. 수익이 무조건 커야 돼요. 손실이 커가지고 계좌가 마이너스, 파란색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요 투자를 일단 정지를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달, 거짓말 안 하고 12달 중에서 한 10달은 다 플러스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큰 수익이 안 나더라도. 그리고 주도는 항상 매월 3% 수익을 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요. 어떨 때는 이 라인 한번 잘 잡잖아요. 상승 라인 한번 잘 잡으면 뭐 10% 이상, 10%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노하우 있고 투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방법을 이게 우리 파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로섬 게임 해가지고 뭐 네 돈을 내가 따먹고 내 돈을 누가 따먹고 여러분들이 따먹고 이런 게 아니라 오르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같이 눈물 흘리는 거고,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죠? 지금처럼 저 레버리지 투자한다 그러면요 조금 약간 흥분돼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면서 얘기할 수 있어. 나 레버리지 샀다고. 근데 곧버스 살 때는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개별주 산 사람들은 다 떨어지니까. 그죠? 그 중에 뭐 10개 중에 한두 개는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겠지만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레버리지나 곧버스는 돈을 같이 버는 거지 혼자 버는 게 아니다. 같이 벌려고 그러면 뭐 한다? 우리 같은 초보들이, 그죠? 우리 같은 초보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나눠가지고 거기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이용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늙어서도 고생 안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주식처럼 재밌는 게 없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식에. 그죠? 오늘도 또 어마한 얘기 했네요. 그리고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도 내용 없음으로, 제목은 내용 없음으로 해야겠어요.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요. 왜 올라가는지도 몰라. 그렇다. 그러면 뭐 다 봤으니까 이것만 잠깐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항생에 많이 올라갔어요. 항생 차트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차트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럽이 좀 올라가는데 유럽이 또 어떻게 끝나는지, 특히 미국이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가장 중요한 게 다우존스하고 러셀 2000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거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제 미국 봤더니, 그죠? 알리바바가 희한하게 14% 올라갔네요. 10% 넘게 있는 줄 알았더니 14% 올라갔고, 그죠? 알리바바가 왜 올라갔는지,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항생장을 끌어올리는 어떤 모멘텀인지, 하루짜리인지, 이틀짜리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 오늘 저녁에 이제 나오겠죠? 항생은 내일 주가를 보면 또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자재 기름값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올라가고 있어요. 땡큐야. 기름값 올라가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가지고. 유가는 올라가고 금값, 은값이 좀 떨어지는 거 오케이. 구리값 버티는 거 오케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환율인데 환율 차트를 우리가 한번 딱 봤더니 나쁘진 않아요. 환율 차트가 나쁘진 않아.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올라가더라도 나쁘진 않은 차트. 그죠? 이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출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이런 출발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죠? 환율이 좀 상승한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죠? 전체적으로, 위안화도 조금 그런 모양새고요. 그리고 프랑도 괜찮고,
달러 지수. 그죠? 달러 지수. 그리고 이제는 실적 발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는데 미국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이게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요게 9월 달, 요게 9월, 10월, 11월, 12월이에요. 그죠? 요렇게 요게 작년 분기. 그죠? 전 분기. 그 다음에 이번 분기 나오겠죠? 그죠? 1, 2, 3월 달. 1, 2, 3월 달 여기. 그때보다 환율이 대략 10% 떨어졌어요. 그죠?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도 상당히 해외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많거든요. 그죠? 무슨 뭐 애플 그 다국적 기업들 있잖아요. 얘들은 전 세계에서 돈을 긁어 와야 되잖아. 근데 환율 영향 때문에 10% 손실을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는 환율 영향 때문에 다들 10% 이상 되는 거야. 그러면 웬간히 장사를 한다 그러면 전분기보다는 장사가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그래서 이번 분기는 미국은 괜찮다.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죠. 우리는 이번 분기, 그러니까 1분기죠. 1, 4분기는 꽝. 그거를 어떻게 버텨나가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기업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그거를 버텨나가는지. 왜 미국은 기업 실적이 나올 때마다 다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죠? 그리고 3월달 CPI 지표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금융권 위기 때문에, 그죠? 금리 인상이라는 그 작용 때문에 금융권 위기가 왔죠. 그죠? 여러 은행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고, 그러면서 상업용 부동산까지 이렇게 넘보는 그런 악재들이 이제 산재해 있는 그런 시기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단기적인 호재들이 꽤 많이 있다. 일단은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기업 실적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할 게 많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환율도 우리가 한번 봤더니 환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죠? 그리고 암호화폐가 28,000불을 또 뚫었어요. 아, 참. 이제는 비트코인도 투자해야 되나? 아, 자꾸 눈이 가네. 얘가 성장주래요. 안전자산이고 성장주가 안전자산이래요. 참. 희한한 세상. 됐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는요. 오늘 레버리지 40% 좀 더 투자를 했고요. 내일은 오늘 미국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아직도 외국인들 현물하고 선물의 그 위력은요 대단해요. 그리고 항생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항생 내일 상승을 하는지, 그죠? 요거 보고 나서 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우리 코스피 차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항생이 지금 이 양봉이 좋게 나왔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딴 나오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왜 봉이 이렇게 나왔죠? 이상하네. 항생이. 이렇게 떴는데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왜 양봉이 나왔지 여기? 그죠? 이상하죠?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